안녕하세요. 노인의학과 윤도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만난 환자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72세 강석주 할아버지는 봄나들이를 다녀온 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했을 때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심근경색 직전이었거든요.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목숨을 건지셨는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평소처럼 공원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실은 이런 사례가 봄철에 정말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매년 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응급실 방문이 겨울보다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단 5가지만 기억하시면 건강하게 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겨울잠 깬 몸에 갑작스러운 등산은 심장폭탄입니다. 작년 봄 저희 병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70세 남기철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겨울 내내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북한산에 등산을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겨울 동안 활동량이 줄면 우리 심장 근육과 혈관도 약해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5년간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에서 갑자기 운동량을 늘렸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6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사진 산에 오르면 평지 걷기보다 심장 부담이 300% 이상 커집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노년층 심근경색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날이 봄날 중에서도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라는 겁니다.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산책이나 등산을 가시는 시간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46% 낮춘다고 합니다. 핵심은 갑작스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지역에서는 노인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 강도를 3주에 걸쳐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을 도입했더니 봄철 심장마비 발생률이 58%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은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평지에서 15분만 걷기, 둘째 주는 20분, 셋째 주는 30분으로 늘리고 한 달 후에야 가벼운 언덕을 오르세요. 그리고 반드시 운동 전 5분 스트레칭, 운동 후 5분 정리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백도현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해서 3개월 만에 북한산 정상까지 건강하게 다녀오셨습니다. 등산 전 3개월 준비운동이 그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봄철 숨겨진 알레르기가 노인을 덮칩니다. 평생 알레르기 없었는데 갑자기 생길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오산입니다. 충격적이게도 60세 이상 노인 중 27%가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노년기 신생 알레르기라고 부릅니다. 신옥화 할머니는 75년 인생 동안 한 번도 알레르기가 없었대요. 그런데 작년 봄 벚꽃 구경 갔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확인한 결과 알레르기성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콧물과 재채기가 있었는데 그냥 봄 감기려니 하고 넘겼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 알레르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꽃가루 농도가 10년 전보다 42% 증가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강도도 훨씬 세졌다고 합니다. 특히 봄철 자작나무, 참나무, 소나무 꽃가루는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노년기에는 면역체계가 변화하면서 젊었을 때 문제없던 물질의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노년층의 알레르기 반응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비전형적으로 나타나서 진단이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징후들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만성 기침, 갑자기 심해진 콧골이, 목에 이물감, 귀가 자주 막히는 느낌, 이런 증상들이 알레르기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봄철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신옥화 할머니는 이제 봄철만 되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급용 알레르기 약을 휴대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 덕분에 올해는 발작 없이 벚꽃을 즐기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시간대는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능한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세요. 대신 오후 3시 이후에 활동하시면 꽃가루 농도가 50% 이상 낮아집니다. 세 번째, 봄철 일교차는 노인의 면역 스위치를 끕니다. 아침에는 쌀쌀하다가 낮에는 더워서 옷을 얇게 입었는데 저녁에 다시 추워져서 감기 걸렸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밀한 할머니는 작년 봄 낮에 더워서 얇게 입고 공원에 계시다가 해질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그냥 버티셨대요. 사흘 후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폐렴으로 진행돼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0도 이상 급변할 때 노인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최대 4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몇 시간 내에 회복되지만 노년층은 회복에 48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일교차가 큰 날 다음 날 노인 폐렴 입원율이 27% 증가한다는 겁니다. 특히 봄철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는 날이 한 달에 10일 이상이나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5년간 봄철 일교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비해 2020년의 봄철 평균 일교차가 3.2도나 증가했다는 기상청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파 껍질식 옷 입기입니다. 노인들이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었을 때 체온 유지가 가장 잘 되고 면역력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목 부분의 보온이 핵심입니다. 목 부분이 차가워지면 호흡기 점막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집니다. 가벼운 스카프 하나만 챙겨도 감염 위험을 38%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밀한 할머니는 이제 외출 시 항상 얇은 내복, 셔츠, 가디건을 겹쳐 입고 작은 스카프를 챙기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일기예보 앱으로 시간대별 기온을 꼭 확인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덕분에 올해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대요. 네 번째, 노년기 숨은 탈수가 뇌졸중을 부릅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아서 물을 많이 안 마셔도 돼요.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이게 실은 큰 오해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갈증 중추의 기능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즉,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문태규 할아버지 사례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71세의 건강한 분이셨는데 봄날 공원에서 3시간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당시 진단은 중증 탈수로 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전혀 목마르지 않아서 물을 안 마셨다고 하셨어요. 탈수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아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증 탈수만으로도 혈전 형성 위험이 44%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공기와 바람 때문에 평소보다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년층의 경우 몸무게의 2%만 탈수되어도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요양원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23%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특별히 고안된 시간별 물병을 사용했더니 탈수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5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물병은 시간대별로 마셔야 할 양이 표시되어 있어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돕습니다. 문태규 할아버지도 이제 이런 시간별 물병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 반드시 물을 가지고 다니시고 2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 변화 후 혈압도 안정되고
기억력도 좋아지셨대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팁은 물이 지겹다면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수분을 천천히 방출해 체내 수분 균형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약 한 알의 중단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루쯤 약을 안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특히 봄나들이처럼 일상이 변할 때 약 복용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현선이 할머니는 67세에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작년 봄 꽃구경 가는 길에 약 먹는 것을 깜빡했대요. 하루쯤이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날 오후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응급실에서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왜 약 한 번 빼먹는 게 이렇게 위험할까요? 특히 혈압약의 경우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면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해 혈압이 평소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 복용 실수로 인한 노인 응급실 방문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응급실에 온 노인 환자 중 약 22%가 약물 복용 실수와 관련이 있다는 통계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런 실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물 복용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마트 약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 울리고 약을 꺼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림이 가는 약통도 있습니다. 이런 약통을 사용한 노인들은 약물 복용률이 92%까지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응급 약물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 카드에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용량 그리고 알레르기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승희 할머니는 이제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두고 외출할 때는 그날 필요한 약을 작은 약통에 따로 담아 가방에 넣어 다니세요. 또한 약물 카드도 항상 지갑에 갖고 다닙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이후 봄나들이 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위험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겨울잠 깬 몸에 갑작스러운 등산은 심장폭탄입니다.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세요. 봄철 숨겨진 알레르기가 노인을 덮칩니다. 콧물, 재채기를 단순 감기로 여기지 마세요. 봄철 일교차는 면역 스위치를 끕니다. 양파 껍질씩 옷 입기로 체온을 유지하세요. 노년기 숨은 탈수가 뇌졸중을 부릅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약 한 알의 중단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외출에도 정해진 시간에 약을 꼭 드세요. 제가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작은 실수로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을 봐왔어요. 예방만 잘했어도 살 수 있었던 분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번 봄에는 꽃이 예쁘게 피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꼭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연세 드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공유해 드리세요. 한 번의 공유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봄나들이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